국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밤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가을이 온 듯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습니다. 며칠 늦어지고 빨라지는 차이는 있지만은 가을이 오지 않는다든지 가을 다음에 봄이 온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정치가 돌아가는 것도 큰 흐름에서는 그런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나쁜 짓을 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모여서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이 될지 아니면은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갖다 바치는 것이 될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그 문장 자체가 선언문이에요. 선언문입니다. 선언문과 법률 조문은 다르죠.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면은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정치 선언문은 선언문으로 남겨두어야지 그것을 법률 문서라고 둔갑을 시키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 재정이, 국가 안보가 4.27 선언문에 묶이게 되는데, 문제는 4.27 선언문 내용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식민지가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핵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핵 있는 평화가 되어가지고 핵무장한 김정은 밑에서 5천만 최고 존엄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동포들처럼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할까요? 또 전례가 없습니다. 남북 간에 맺은 선언문을 국회 비준 동의 받은 적이 없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 7.4 공동성명, 6.15, 14선은 다 없습니다. 그런데 4.27 선언문이 뭐가 잘 됐다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법률 문서로 만들어야죠. 선언문과 법률 문서를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합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신세가 될지. 4.27 선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땀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민족적 화해, 평화 번영, 이런 거창하고 관념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법률 문서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문서입니다. 이건 해석하는 데 따라 달라요. 민족적 화해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면은 김정은을 포함해서 민족 반역자를 제거하는 걸 우리는 민족적 화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애국자를 제거하는 것을 민족적 화해로 봅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루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그럼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까?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멋대로인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통일의 원칙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자주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데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민족 통일이 아닙니다. 만약 민족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조선족과
제1동포와 제2동포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통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외국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민족 혈맥을 잇는 자유통일이 아니고 자주통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통일이 뭐냐? 이것도 북한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주체사상 신봉하는 통일이다. 주체사상을 한반도 전체에 확장시키는 통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헌법 위에 올라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사라지고 자주 통일이 그 위에 올라갑니까?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이죠.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이 행동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문서는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걸 하나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4.27 선언문에 등장하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족보를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6.15 선언부터 나옵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회담에서 나온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2007년, 7년 뒤 10월 4일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 이렇게 개성이 됩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사업을 공리, 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여기도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말이 나오고 유무상통이라는 알듯 모르듯 하는 말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더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걸 법제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법제화하면은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 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국부를, 어마어마한 경제를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게 되는 법이 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북한 정권에 뜯어먹히겠다는 지원서입니다.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민족경제란 말이 나옵니다. 한반도에 민족경제가 있습니까? 민족경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있을 뿐입니다. 개인이 주인인 시장경제와 독재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 노예경제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민족경제가 있습니까? 평양과 서울 사이에 시장이 통합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민족경제가 있다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누구입니까? 민족경제의 화폐는 뭡니까? 있습니까, 지금? 민족경제의 법칙은 뭡니까? 없잖아요. 경제의 단위는 민족이 아닙니다. 소비자, 생산자, 화폐, 법치, 시장입니다. 민족경제는 관념으로서만 존재하는데 이것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뜯어먹기 위해서 2000년에 고안한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면서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뜻이 뭐냐? 이거는 뻔하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한국과 1000달러인 북한을 평준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1인당 16,000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16,000달러 선까지 내려갈 때까지 북한에 갖다 바쳐야 된다 이 말이죠. 북한은 1인당 소득이 16,000달러까지 올라갈 때까지
대한민국을 뜯어 먹어야 한다. 그래야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지금 82, 3세가 되는데 이게 한 76세로 줄고 북한인의 평균 수명은 71세에서 7세로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7년, 8년 짧게 살 용의가 있습니까? 자주통일, 저쪽에서 말하는 민족의 혈맥을 잇는 자주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반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생각이 있다면은 비준 동의에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무상통이라는 이 말이 왜 이런 데 나옵니까? 이게 법률 문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무상통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협조한다는 건데 경제에 있어서 북한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혹시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보호해 주니까 그 대가로 남한은 북한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건지 참으로 이게 난감한데 이걸 비준 동의를 바치겠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한일합병조직, 1910년에 있었던 한일합병조약이죠. 한일합병조약. 한국을, 대한제국을 일본에 병합시켜버린 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힘이 생긴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비준 동의를 받아야 김정은을 만날 때 힘이 생긴다는 말은 비준 동의를 받아야 김정은한테 잘 보일 수가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불안한 것은 그것을 저지해야 할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한 이념적, 역사적, 헌법적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시도는 국회가 하지 못하면 국민이 일어나서 저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김정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바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